이런 분들은 채소를 먹으면 오히려 살이 쪄버릴 수가 있습니다. 샐러드 같은 거 절대 드시지 마시고 한 과일들도 절대 금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로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품 브랜드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달 저탄고지 키토제닉 컨퍼런스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위주로 식단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이어트 이퀄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로 다이어트 했던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트레이너로 일을 할 당시에 만났던 분도 똑같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 2년 전에 뵀던 분인데 40대 중반 여성분이셨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항상 도시락에 샐러드부터 준비하시고, 도시락을 못 사면 거리에 있는 샐러드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서브웨이를 진짜 많이 이용하셨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식 할 때는 멀쩡하다가 이렇게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컨디션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제 회원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채소를 한번 끊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 딱 채소를 끊자마자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번에는 채소 종이컵으로 2컵씩 먹으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분명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뒤 안 맞는 소리 한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잠깐만 1분만 참으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와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독이 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건강하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면은 다이어트 하다가 살이 갑자기 안 빠져서 당황스러운 분들도 그 해답을 명확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채소에 독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채소도 우리 인간처럼 결국 생존을 해야 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독은 렉틴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렉틴이 처음 생긴 거는 우리 인류 같은 포유류가 나오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파충류, 즉 곤충이었기 때문에 곤충들로부터 식물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렉틴이라는 독을 만든 겁니다. 이 렉틴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게 독에 점점 중독된다는 것도 모른 채 조금씩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심한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불임, 짜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테스토스테론 저하, 기억상실, 편두통 이런 채소 때문이라고 의심하지 못할 만한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이제 식물이 동물과 파충류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인 것이죠. 렉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렉틴은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쉽게 풀자면 그냥 끈적끈적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끈적한 단백질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당 분자랑 결합을 해서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혈액에는 혈당이 있고, 장, 대뇌, 신경말단, 관절, 체액 이런 데에는 당 분자가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렉틴이 이 당과 결합하는 순간 우리 몸 전체에다가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키토제닉 채널이니까 당을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하게 우리 몸에 당이 많은 상태를 경계하라는 것이고, 적정 수준의 당은 언제나 생명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렉틴이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그 불용성 끈적끈적한 단백질이 당과 결합해서 세포들끼리 주고받는 신호를 방해하고, 즉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독성 작용도 일으키고 염증성 반응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렉틴에 취약하신 분들은 좀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채소 먹으면 건강을 스스로 망치는 꼴인데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방법이 있고, 드셔야 되는 분과 드시지 말아야 되는 분이 나뉩니다. 우리가 그동안 채소를 다 먹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유는 인간의 몸에는 렉틴을 방어하는 방어선이 사중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침이랑 콧물이에요. 두 번째는 위산입니다. 세 번째는 입과 장에 분포해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네 번째는 장에 분포한 점액층이고요. 이 네 가지가 네 차례에 걸쳐서 렉틴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때문에 채소를 먹는다고 곧바로 죽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매운 거 먹을 때 특히
침이랑 콧물 나왔던 경험 분명히 있으시죠? 그게 다 이제 렉틴을 밀어내려고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건강한 사람은 렉틴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 중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렉틴 먹을 때 반응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렉틴이 이제 림프절을 타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누수, 장에 구멍이 나서 여러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퍼지는 그런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을 교란시키기도 해서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렉틴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채소를 먹을수록 살이 더 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채소를 안 먹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뭐 비타민, 또 미네랄,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 대표적으로 폴리페놀이 있겠죠. 그런 성분들이 채소에 많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특히 장에는 38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채소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건강한 분이라면 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이미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렉틴이 들어와도 좀 얘가 면역 체계가 잘 갖춰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이 4개 방어선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서 면역 체계가 잡히지 않은 분들은 채소를 그대로 드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채소를 익혀서 먹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채소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뜨거운 물이 결국에는 이 채소의 세포막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렉틴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채소의 성질에 따라서 이 뜨거운 온도가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잎채소 같은 경우는 익히면 거의 다 효과가 좋습니다. 렉틴이 다 파괴가 돼요. 우리가 샐러드로 먹는 잎채소들은 데쳐 먹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지과 호박과 그리고 씨앗이 많은 채소들 있죠. 뭐 고추, 토마토 이런 식물들은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만으로는 렉틴이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고온과 압력으로 이중으로 렉틴을 파괴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치한 뒤에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씨앗 채소들은 뜨거운 물로 데쳐도 렉틴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씨앗 기름을 멀리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씨앗에는 기본적으로 렉틴이 많아요. 그래서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 이런 제품들은 다른 이유도 많지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통곡물이에요. 이 통곡물에는 렉틴 중에서도 WG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네는 압력밥솥을 써도 잘 파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장벽을 그냥 투과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나 아니면 다른 렉틴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을 그대로 몸에 영향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을 먹고 컨디션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통밀, 현미, 보리, 통곡물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바라현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떼내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리와 통밀은 확실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요.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통곡물을 먹고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곡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결국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주고 GI 수치가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분들은 차라리 통곡물을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식품은 양날의 검이에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든 채소에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렉틴이라는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그 불용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당과 결합해서 호르몬도 교란시키고 여러 가지 면역 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렉틴을 방어하는 4가지 수단과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라는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먹고 뭐 속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꼭 익혀 드시거나 압력밥솥에 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에 더 알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